제가 좀 공부 좀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수술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하지만은 부작용이나 어떤 사례 하나에 너무 꽂혀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좀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송준호 원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수술 전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이제 수술 전후 사례 한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수술을 접근을 하는지 전체적인 그림 같은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전에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제일 개선하고 싶으신 부분은 콧망울이 너무 퍼져 있다. 코끝을 살짝 뾰족하게 아니면 조금 높게 하고 싶다 정도로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 콧망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콧볼을 직접 잘라내는 콧볼 축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코끝을 높이다 보면은 콧망울이 같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모든 분들이 원하는 만큼 줄어드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콧대보다 코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골이 좀 이렇게 작고 약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코끝을 높여도 콧망울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끝 연골이 좀 크신 분들은 코끝 연골을 높이게 되면 콧망울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콧볼 축소를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코끝을 높임으로써 콧구멍에 장축을 좀 세워놓고 그리고도 너무 넓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 줄이게 됩니다. 이분은 콧망울이 좀 퍼져 있다라고 하시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거를 자꾸 잘라내게 되면 오히려 밸런스가 깨져서 코끝이 더 커져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콧대보다 코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끝을 높임으로써 콧망울을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상담을 할 때 보형물 사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얼굴 전체에서 코가 짧은 느낌이 있으시고 코끝 높이에 대한 약간의 니즈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마나 하관이 어느 정도는 좀 볼륨감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안면이 좀 죽어 보이니까 콧대를 전체적으로 높이고 싶으시거나 코 길이를 조금 더 늘리고 싶으시면은 보형물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분은 보형물을 쓰지는 않았어요. 보형물 없이 수술을 하는 이제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오셔서 나는 무보형물로 하고 싶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형물을 넣고 싶어도 넣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 좀 선택의 폭이 있겠죠. 물론 이제 상담을 오시다 보면은 알아서 결정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보형물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강요하는 편은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택권을 수술받는 분한테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형물을 넣는 분들도 있지만 또 빼시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보형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본인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보형물을 좀 받아들일 수 있다 라면은 보형물을 쓰실 수 있는 거고요. 나는 보형물을 쓰면 좀 찜찜할 것 같아. 그렇다면은 만약에 원하시는 코 모양을 보형물을 통해서 구현을 했다 하더라도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뼈고요. 여기 이제 비중격인데 이 비중격에서 요만큼 연골을 채취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의 지지대를 만들어서 코끝을 높이고 기존의 콧대와 새로 만들어진 코끝 사이는 기연골을 이용해서 채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비중격만 가지고 코끝을 만들 수 있냐? 아닙니다. 기연골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기연골로만 채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반대로 비중격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비중격이랑 기연골을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 연골의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형태를 가지고 분류를 하자면 비중격은 좀 똑바로 되어 있고 기연골은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우리 콧대가 돔 형태이기 때문에 콧대를 채우기에는 평평한 비중격보다는 기연골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개는 이제 비중격으로 코끝을 만들고 기연골을 이용해서 콧대를 매끄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이제 종종 제가 좀 공부 좀 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술 방법이라든지 재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은 상담을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경우보다는 수술에 대한 이해도도 증가되고 그러면 수술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 부작용이나 어떤 사례 하나에 너무 꽂혀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성형이라는 거를 우리가 큰 풍경화라고 보면은 풍경화에는 산도 있고 뭐 강도 그려져 있고 뱃사공도 있고 이게 전체적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풍경화가 예쁠 텐데, 예를 들어서 집 한 채에 너무 꽂혀서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풍경화에서 집밖에 안 보이겠죠. 그게 사실 예쁜 그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너무 하나에만 너무 국한이 되다 보면은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좀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보형물 없이 코를 수술한 전후 사진이 되겠고요. 콧망울이 많이 줄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이분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밑에서 보시면 콧구멍이 이렇게 누워있는 장축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도 만약에 너무 넓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콧볼 축소를 해갈 수 있지만은 이분은 뭐 더 이상 줄이는 걸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옆에서 보시면은 콧대는 그대로고요. 코끝은 그 라인에 맞춰서 좀 높여드렸고요. 매부리가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보형물로 수술을 했을 때 특히 45도에서 만족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셀카 찍었을 때 각진 느낌이 개선이 돼서 만족도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보형물 코성형에서 어떤 수술 재료 또는 특정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수술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 송준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